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의 시간입니다. 자, 교재 16쪽인가요? 16쪽에 회계상 거래가 나왔습니다. 회계상 거래는 우리 시험에 16회, 그 다음에 18회, 19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회계상의 거래라는 건 뭐예요? 재산상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로 보겠죠. 회계상의 거래 yes, no 나눕니다. no로 가볼까요? 주문하다. 어젯밤에 제가 짜장면을 주문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도착이 안 됐어. 거래인가요? 안 거래인가요? 안 거래. 오케이. 계약만 체결했어요. 그죠? 채용. 그 다음에 주식을 무슨 분할하다? 주식을 분행면 분할하다. 요거 잘 봐두셔요. 거래 아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19회 때 우리 담보 제공. 그죠? 거래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가볍게 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자산의 감소가 있고요. 현금 분실. 그 다음에 어때요? 설비 자산의 가치 감소하죠. 비용 인식하겠죠. 거래처 파산으로 채권이 회수 불능됐다. 토지를 기증받았다. 주주로부터 현금을 출자받았다. 요거 잘 봐두셔요. 무슨 배당을 실시했다. 주식 배당을 실시하면 거래. 잘 보셔야 돼요. 주식 배당을 실시하면 거래고요. 주식을 액면불하면 안 거래.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회, 18회, 19회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제가 다 분석을 해놨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회계꽃이죠. 그죠? 거래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N쪽 한 놈하고요. N쪽 한 놈. N쪽을 뭐라고 그래요?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래요. N쪽 한 놈하고 오른쪽 한 놈이 만나야 거래 한 세트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자산이 증가되고 어떠한 경우에 자산이 감소되느냐. 자산은 어디서 증가해요? 차변. 그러니까 증가하는 자산도 있고 감소하는 자산도 있겠죠.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되고요. 반대 자리에서 자산은 대변에서 감소합니다. 그러면 부채와 자본은 자기 자리가 어디죠? 대변. 대변에서 증가되고 부채와 자본은 차변에서 감소되겠고 비용의 발생은 N쪽. 그렇죠? 수익은 발생은 오른쪽에 박으면 되겠습니다. 얘가 우리 시험에 14회 때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18회 때 출제됐고 21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볼까요? 뭐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볼 거겠고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자산이 증가되고 어떠한 경우에 부채가 증가될까요? 네 가지가 있죠. 볼까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럼 뭐죠? 써볼까?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되겠죠. 외상으로 매입했어. 그럼 뭐가 증가되느냐?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증가되겠죠. 오케이, 굿. 그죠? 자, 비품을 외상으로 사왔네. 이거죠? 비품을 외상으로 샀어. 그러면 대변에 뭐가 되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현금을 차입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되고 대변에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됩니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해서 현금을 조달받았다. 사채를 발행했다.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가 증가되겠고 현금을 빌려왔으니까 그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되겠죠. 그죠? 자산의 증가. 어디서 증가해요? 차변. 그러면 이 네 가지는 갚을 거야. 그러면 부채는 어디서 증가한다?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부채는 어디서 증가된다? 그러면 이내 매입 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는 미래 뭘로 갚아야 돼? 돈으로 결제가 돼야지.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무슨 부채라고 그래요? 돈으로 결제가 돼야 돼. 얘들을 우리는 몽땅 싸그리 모아서 우리는 무슨 부채라고 하죠? 돈으로 결제가 돼야 돼.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돈을 빌렸다는 얘기. 무슨 부채? 금융부채는 이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간단히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 자본이 증가될까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이 증가되겠죠. 그죠?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로부터 출자받았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즉 주식을 발행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유상증자. 유상증자가 뭐예요? 이거지. 자본금이 증가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유상. 그러면 유상은 뭐죠?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되겠고 자본이 증가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느냐?
이번 21회 때 얘가 우리 시험에 21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에 거래가 되는 것은 고르세요. 이거 나왔거든요. 자, 화이팅! 저만 보면 졸리나요? 눈 뜨셔요. 어떠한 경우에 자산이 증가되고 어떠한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냐. 이렇게 시험에 나왔죠. 어떻게 나왔느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여러분, 용역을 제공했다는 얘기는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때밀이는 때를 밀어줬어요. 그럼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그리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용역의 제공이라는 수익을 인식하겠죠. 대변의 매출. 때밀이는 때 밀어주고 받는 수익이 영업상의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매출이라는 용역의 제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겠고 외상으로 때를 밀어줬으니까 무슨 채권?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겠죠. 이게 우리 시험 21회 때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부채가 감소되고 어떠한 경우에 자산이 감소될까요? 매입 채무를 갚았어. 단기 차익금을 갚았다. 미지급금을 갚았다. 만기가 돼서 사채를 갚았다. 그럼 부채가 뭐 하겠죠? 감소되겠죠. 그다음 여러분, 자, 어떠한 경우에 부채가 감소되고 어떠한 경우에 수익이 발생할까요? 얘가 우리 시험 18회 때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어떠한 경우 부채 감소, 어떠한 경우 수익이 발생. 부채 탕감. 뭐라고요? 부채 탕감. 고급진 말로 뭐라고 그래요? 고급진 말로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차입금 상환을 뭐 했다? 면제받다 이거죠. 그럼 부채 안 갚아도 돼. 그러면 차입금이 감소되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원을 빌렸습니다. 선생님 1,000원만 빌려줘 하고 1,000원을 빌렸는데 야야야 선생님 갚지 마 이거죠. 안 갚아도 되지요? 그럼 나는 수익이 발생하겠죠. 뭐라 그래요?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겠죠. 됐나요? 오케이. 부채의 감소, 수익의 발생. 얘가 우리 시험 18회 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 비용이 발생하고 어떠한 경우에 자산이 감소할까요? 비용은 다양하잖아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비용이 희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비용은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10만 원을 줬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10만 원을 줬다. 왜 줬을까요? 잘 보이고 싶다. 뭐라 그래? 접대비. 불쌍해서 줬다. 기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월급을 줬다. 급여.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세를 줬다. 임차료. 그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빌려서 이자를 줬다. 이자 비용. 어쨌든 비용이 발생합니다. 참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어떠한 경우에 자본이 감소되고 어떠한 경우에 자산이 감소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자, 지금 회계 꽃이에요. 이게 어떠한 경우에 자본이 감소되고 어떠한 경우에 자산이 감소될까? 자,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외우셔야 돼요. 현금 배당입니다. 무슨 배당? 현금 배당 했을 때 외워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 자본이 감소되느냐? 어떠한 경우에 자산이 감소되려면 무슨 배당? 현금 배당하면 자본이 감소하잖아. 그죠? 그죠? 현금 배당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현금 배당이죠.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여러분 자본끼리도 만날 수 있나요? 얘하고도 결합이 될 수 있나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자본이 감소되고 어떠한 경우에 자본이 증가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배당입니까? 주식 배당입니다. 무슨 배당? 주식 배당. 그죠? 그러면 주식 배당 하든 현금 배당 하든 주식 배당 하든 현금 배당 하든 뭐가 감소돼요? 자본이 감소돼요. 왜? 현금을 쫓아가 봐요. 이건 현금을 나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겠죠. 그러나 주식 배당, 주식으로 배당했어 이거지. 주식으로 배당했어. 그러면 자본이 감소되고 자본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자, 자본끼리 만났거든요. 그러면 자본 총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본 총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변 이렇게 되겠지. 결론. 자본끼리 카테고리를 바꾼 거예요.
우리 자본의 금고간 몇 칸이 있었어요? 5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수 있는 게 이익여금. 그죠? 그러면 1층인 이익여금이 5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거죠. 이익여금이 자본금 된 거. 그죠? 그러면 자본끼리 만났으니까 자본 총계는 뭐 한다? 불변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본 총계는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배당하던 주식 배당하던 뭐는 감소한다? 자본은 감소합니다. 궁금해요? 30초 후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시험에 이것도 출제됐습니다. 자, 부채 감소와 부채 증액기도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있죠. 여러분, 부채를 부채로 막을 수 있나요? 있어. 그죠? 맞죠? 굉장히 슬픈 일이다. 매입 채무를 갚아야 돼요. 그러면 돈이 없어요. 그럼 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갚을 수 있나요? 그럼 매입 채무는 죽고 차입금은 살고. 오케이. 그죠? 이것도 가능하죠. 삼성카드로 막으면 못 막으면 뭘로 막아요? 현대카드로 돌려막죠. 돌려막을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채를 부채끼리 만날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교재 17쪽에 배당의 회계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아까 우리 현금 배당하던 주식 배당하는 뭐가 감소돼요? 자본이 감소되겠죠. 이때 배당은요, 자본 카테고리가 몇 개예요? 5개. 그죠? 그러면 자본 중에서 카테고리 5개, 금고 5칸 중에서 배당은 어디에서만 배당 가능해요? 이익여금에서만 털어서 배당할 수 있어요. 자본잉여금은 주식 배당할 수 없어요. 어디에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이익여금 배당 가능한 한도예요. 그러니까 결론, 주식 배당하던 현금 배당하던 뭐가 감소돼요?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합니다. 이때 현금 배당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죠. 그러면 현금이 감소되니까 자본도 감소합니다. 그러나 주식 배당은 이익여금이 감소되고 자본금이 증가되니까 자본 총계는 뭐하죠? 불변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제가 자본의 금고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보세요. 자, 뒤에 자본 파트에서 다시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의 금고칸 몇 칸 있나요? 이렇게 5칸 있었죠. 집에 금고칸이 있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겠죠? IV 5번째. 1번이 뭐예요? 자본금. 자, 반응 속도가 빨리 와야 돼요. 그죠? 외우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금고칸이 뭐죠? 이익여금. 자, 쓰레기통을 뭐라고 그랬나요? 쓰레기통을 자본 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이 누계에, 기포손 누계에 있겠고요. 마지막 뭐가 있나요? 이익여금입니다. 쓰지 마세요. 자본 파트에서 다시 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자본은 얘가 100원이고요. 얘도 100원이고 얘도 100원이고 얘도 100원이고 얘도 100원입니다. 그럼 우리 회사의 자본 총계 얼마죠? 500원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 이익여금을 털어서 이익여금이 얼마죠? 100원을 전부 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부 다 주식 배당을 실시했다. 그러면 이익여금이 보세요. 올라갑니다. 하이 헐 이렇게 갑니다. 1층에서 5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이익여금을 전부 다 주식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익여금은 뭐가 되죠? 0이 되죠. 0. 그리고 주식으로 배당했으니까 자본금이 증가가 되겠죠. 200원 이렇게 되겠죠. 결론, 이익여금이 자본금 된 거죠. 따라서 자본 총계는 뭐 한다?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배당은 현금 배당하던 주식 배당하던 어디 털어서 줘요? 이익여금을 털어서 주식으로 배당했으니까 이익여금은 감소되고 자본금 증가고 자본 총계는 뭐 한다? 불변. 입에서 시인하셔야 돼요. 아셨나요? 지하철을 타세요. 가운데 쓰지 마시고 창문 쪽으로 갑니다. 창문 쪽을 보고 주식 배당은 이익여금 감소, 자본금 증가, 자본 총계 불변. 그럼 누가 미쳤다고 할까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배당을 살펴봤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살펴봤고요. 자, 넘어갑니다. 18쪽으로 넘어갑니다. 18쪽에 보면 뭐가 나왔나요? 계정이 나오죠. 계정. 그죠? 여러분, 계정을 뭐라고 그래요? 계정? 계정이라고 합니다. 계정. 그죠?
계정이 뭐예요? 계정이 계산하는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계정이라고 합니다. 어카운트라고 하죠. 계산하다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자, 계정 기입 방법을 소개합니다. 계정은 5가지가 있죠.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입니다. 그죠? 우리 거래 결합 관계 살펴봤잖아요. 거래의 결합 관계가 즉 계정 기입 방법입니다. 그러면 확인할까요? 자산은 어디서 증가되죠? 차변에서 증가합니다. 됐나요? 대변에서 감소되겠고요. 부채와 자본은 색깔 잘 넣었잖아요. 그죠? 증가는 차변이야. 자산의 증가.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해. 이렇게 되겠고요.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고요.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합니다. 반대편에 소멸이 자빠지겠죠. 됐나요?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계정이 됐고요. 자, 그 밑에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전기라는 거 나오겠죠. 전기는 기초적인 거니까, 자, 거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최초로 기록할 수단이 뭐예요? 분계. 야, 분계해봐. 장부에 기록해봐. 이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했을 때 최초로 기록할 수단이 뭐예요? 분계. 분계는 N쪽과 오른쪽을 N쪽에 받고요. 대변에 받고요. 현금을 차입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받고요. 오른쪽에 차입금 매금 받고요. 전기는 현금이 무슨 변에 있나요? 차변. 그죠? 현금 계정 차변에 와서 현금에 대한 상대를 쓰는 거죠. 차입금. 시험에 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차입금 대변에 얼마 박아요? 100원. 상대 계정 게임은 누구예요? 짝꿍이 현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라는 것을 뭐냐? 거래 기록을, 회계상의 거래 기록을, 회계상의 거래야 예스. 그럼 뭐 하셔야 돼? 분계. 오케이. 그럼 분계한 것을 계정에 옮겨 적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기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전기는 왜 하시나요? 전기 왜 하나요? 잔액을 알고 싶어서 전기를 하죠. 뭘 알고 싶어요? 잔액. 사장이 물어보죠. 야, 너 분계는 잘했는데 그래서 현금 잔액이 얼만데? 물어보겠죠. 그럼 잠시만요. 돈 좀 세고 올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다. 됐나요? 그래서 거래 기록을 총계정원장에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전기. 얘가 우리 시험 19회 때 맞는 지문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총계정원장에 계정에 옮겨 적는 걸 뭐라고 한다? 전기. 왜 하나요? 잔액을 알고 싶어서 전기를 합니다. 너 잘했는데 그래서 상품 재고가 얼마 남았니? 잠시만요. 창고 털어보고 올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잔액을 알고 싶어서 우리는 전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계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계정입니다. 매출 계정, 중요한 계정이죠? 그죠? 그래요. 보세요. 매출채권은 자산인가요? 네. 모든 자산은 기초를 무슨 변에 박아요? 차변에 박아요.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자산은 기초가 무슨 변이에요? 차변. 차변. 그리고 기말은 대변에 박습니다. 모든 자산은 기초가 차. 모든 자산은 기말이 대변에 박고요. 그러면 매출채권은 언제 태어나나요? 외상매출하면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 뭐가 되죠?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되는 거죠. 언제 태어나요? 외상매출하면 매출채권이 태어납니다. 태어나. 오케이. 언제? 외상매출하면. 그러면 매출채권은 자산은 어디에서 감소되죠? 대변에서 감소가 되겠죠. 대변에서 감소합니다. 언제 감소할까요? 매출채권이 외상매출하면 태어나요. 그러면 매출채권이 죽어가는 과정들은 몇 가지가 있느냐? 2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뭐 했거나 받았거나 뭐죠? 회수. 돈을 받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대손이 확정됐다. 대손. 대단한 손실이야. 이거지. 그죠? 받을 채권이 있는데 대손이 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손이 확정됐다. 못 받게 됐다. 대손 확정.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매출채권이 죽어가는 일은 2가지. 언제? 돈을 외상대금을 받았거나 외상대금을 받았거나 회수 또는 대손이 확정됐다면 매출채권이 죽어갑니다. 죽어요. 오케이. 대변에서 죽어요. 차변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대변에서 사망. 매출채권이 감소돼요. 왜? 받았으니까. 또는 대손 확정됐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기초 외상매출 회수 대손 기말. 기초 외상매출 회수 대손 기말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부는 여러분들은 잊어버린다고 전제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독을 많이 보셔야 돼요. 10회독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계정을 살펴봅니다. 부채인가요? 부채는 어디서 증가되죠? 대변에서 증가되겠고 부채는 차변에서 감소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매입 채무는 기초는 어디서 박을까요? 자기 자리에서 기초가 나타나요. 여러분, 자산은 자기 자리가 무슨 변이죠? 차변.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증가하고 있고요. 부채와 자본은 우리 재무상태표에 보세요고요. 재무상태표에 차변에 뭘 박아요? 여기는 자산을 박죠. 그죠? 여기는 부채 박고요. 여기는 자본을 박아요. 그래서 자산은 자기 자리에서 기초가 나타나는 거고요. 부채와 자본은 자기 자리가 무슨 변이에요? 대변이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은 기초를 대변에 박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기만 나오겠죠. 그럼 매입 채무는 언제 증가할까요? 외상 매입하면. 무슨 매입? 외상 매입. 그러면 언제 감소할까요? 갚았으니까 뭐예요? 외상대금 지급.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하겠지. 오케이. 땡큐. 됐나요? 오케이. 그런 내용이 19쪽에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계정을 확인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0쪽에 가보시면 재고자산 파트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무슨 계정이 나오느냐? 상품 계정이 등장합니다. 상품 계정. 왜 상품 계정을 여기 박았느냐? 지금 필요한 계정이 몇 개 남았어요? 매출채권, 매입채무, 상품 계정을 그려서 기말 매출채권은 얼마니? 또는 매출 총이익이 얼마니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합체, 짬뽕. 뭐예요? 짬뽕. 그래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상품 계정을 그 내용을 주어지고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겠죠. 그러면 뭘 좋아한다? 짬뽕. 그죠? 짬뽕. 그래서 한번 박아볼까요? 자,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에 받고요. 기말은 대변에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상품은 외상 매입할까요? 현금 매입할까요? 둘 다요. 상품은 외상 매입도 할 수도 있고 현금 매입도 있고 외상 매입도 있다.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상품을 팔았을 때 현금 매출할까요? 아니면 외상 매출할까요? 둘 다요. 현금 매출도 있고 외상 매출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요약집에는 아쉬운 게 문제집이 없죠. 그죠? 문제집이 없어요. 그러면 시험에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갑니다. 기초, 외상 매출, 회수, 대손, 기말. 지금 외우셔야 돼요. 몇 분 좀 외울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기초, 외상 매입, 지급, 기말. 그 다음에 상품 계정 보면 뭐 들어가요? 기초, 매입, 매출, 기말, 이익. 그러면 계정이 몇 가지가 나오느냐? 여기 보세요. 요거 상품 계정, 아니 매출 채권, 그 다음에 매입 채무 계정, 하나는 상품 계정이죠. 합쳐봐요. 띠리링 띵띵 이렇게 합체가 됩니다. 그러면 회계는 어때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겠죠? 그죠? 일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짬뽕 계정입니다. 무슨 계정? 짬뽕. 저는 개인적으로 짬뽕을 좋아합니다. 짬뽕 계정. 그럼 볼까요? 자, 볼게요. 기초, 외상 매출, 회수, 대손, 기말. 기초, 외상 매입, 지급, 기말. 기초, 매입, 매출, 기말, 이익. 이렇게 해서 하나를 물어보는 거니까 짬뽕 계정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험은요. 특징이 뭐예요?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시간 안에 1분 안에 빨리 푸느냐가 시간 싸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을 달달달달달달 기초 매입 매출 기말이 이게 뭐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지? 그럼 고민하다가 그 문제에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오케이.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20쪽에 보시면 실제 계정과 명목 계정입니다. 얘가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네요. 16회, 18회, 21회. 3번 나왔네요. 16회 나왔고요. 18회 때 나왔고 21회 때 나왔죠.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 실제 계정, 연구 계정입니다. 실제 계정 읽어볼까요?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 및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말한다. 이때 실제 계정, 연구 계정은 매 결산기에 잔액으로 남아 무엇으로 이월된다? 차기로 이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결론. 차기로 이월되는 건 몇 개? 3개.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그러면 21회 때 정답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유형자산 처분이 얘 정체는 자산인가요? 응?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본인가요? 수익. 나는 야야야 나는 수익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였죠. 10초 만에 풀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차기로 이월되는 계정을 자산, 부채, 자본.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은 아닌 거. 나야 나 답이 되겠죠. 수익, 비용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명목 계정, 임시 계정인데 명목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말한다. 이때 아까 10분 전에 얘기했죠. 모든 수익과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단기 순이익을 탄생시키자 축 사망하셔요. 그래서 차기로 이월되지 않고 회계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그죠? 이때 수익과 비용은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어디에 집합시켜요? 야야야 니네들은 집합손익이 뭐요? 해체 뭐요?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실제 계정,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있다 이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파트 넘어갑니다. 자, 21쪽에 가보시면 순손익 계산 나왔나요? 읽어봅니다. 여러분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 빼면 뭐가 나와요? 기초 자본.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 빼면 기말 자본. 수익이 크면 단기 순이익, 비용이 크면 단기 순손실. 이때 보셔요. 다시 언급합니다. 단기 순손익, 실현이익에다가 미실현된 손익, 기타 포괄손익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총 포괄손익까지 보여주자고요. 총 포괄손익, 총 포괄손익. 됐나요? 됐죠? 오케이. 왜? 얘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됐나요? 그러면 자 계산 문제는 얘 순손익 계산은 우리 시험에 꼭 나와요.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시험에 얘는 자 여기 가볼까요? 자 다음 파트에서 자본 계정 나왔죠. 순손익 계산은 16회, 18회, 16회, 17회, 18회, 20회, 21회 꼭 나옵니다. 맞으라고 주는 걸까요? 틀리라고 주는 걸까요? 맞으라고 주는 거가 아니라 틀리라고 주는 거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맞아야죠. 오케이. 그러면 자본 계정을 통해서 자 한번 볼까요? 자 자본 판때기를 한번 깔아볼게요. 판때기. 자 자본이니까 기초자본 대변에 박습니다. 맞나요? 자 N쪽에 기말자본 맞겠죠. 그러면 자본은 어디에서 증가하나요? 대변에서 증가합니다. 어이.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자본이 증가할까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이 증가하나요? 네. 유상증자. 자본금이 증자 이거지. 거꾸로 읽어야 돼요. 자본금이 증가되는 걸 우리는 유상증자라고 하죠. 유상이에요. 자산의 증가가 있잖아요. 돈을 받고 주식 발행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하면 자본이 증가되죠. 기타 포괄 이익이죠. 자본이 증가됩니다.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자본이 감소하느냐? 아까 배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현금 배당하면 자본이 감소합니다. 또 단기 순손실 손해봤어 적자야. 손익이 빵꾸 났어. 그러면 자본이 감소되겠죠. 기타 포괄 손실이야. 손실 자본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이런 거 물어보겠죠. 야야야 단기 순이익 얼마니? 이걸 물어보겠죠. 야야야 단기 순이익 얼마니? 물어볼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때 단기 순이익에다가 뭘 더해요? 기타 포괄 손익을 더하면 우리는 앞에서 봤지만 뭐라고 그래요? 총 포괄 이익이라고 하겠죠. 뭐라고 그래요? 총 포괄 손익 이렇게 되겠죠. 다만 여기서 조심할 거. 이때 무상증자와 무상증자. 증자는 증자인데 뭐예요? 무상. 실질적인 증자가 아니라 형식적 증자인 무상. 증자가 뭐죠? 돈을 받고 안 받고 주식을 공짜로 교부해. 그 다음에 아까 배운 주식 배당은 자본금에 속하나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자본에 영향이 없어 이거지. 됐나요? 무상증자 주식 배당은 자본금에 속하나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회계 장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여러분.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를 담당하는 회계원리의 신 김양수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창에 들어가셔서 다운 혹은 설치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의 부분을 클릭하시면 맨 위쪽 상단에 하얀 공백이 생깁니다.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가 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매주 자료 제공이라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매주 자료 제공이라는 카테고리는 매주 수험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아래로 페이지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해당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아래 클립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창이 하나 뜹니다. 파일 열기, 이 휴대폰에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 이렇게 4가지 항목이 뜨는데요.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면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클릭하시고, 저장하지 않고 열기만 하고 싶다면 파일 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파일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핸드폰을 활용하여 짬시간으로 공부하는 학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자, 여기서 한번 내려가 보면 모바일 일학습이라는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들을 짚고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댓글을 달거나 스마일을 눌러 좋아요 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에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와 같이 주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많은 정보의 자료들을 이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으시고 많은 공부에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에 몰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듯이 제2의 인생을 준비를 위해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명쾌하고 시원한 해법을 들을 수 있는 주수모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주수모를 통해 많은 자료를 제공받으시고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생생한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